자, API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53분. 자, 오늘 수요일, 오늘 공휴일인데 오늘 총선으로 인해서 투표하는 날이죠. 그래서 주식시장 열리지 않습니다. 자, 시장이 열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번 주 또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있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다렸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미국 시장에서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FOMC 의사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CPI 발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다렸었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PI 발표는 오늘 저녁에 있고요. FOMC 의사록은 내일 새벽 3시쯤에 의사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1일 바로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딱 열렸을 때 CPI와 FOMC 의사록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완벽하게 뒤바뀔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운명의 날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APR이 자 보시면은 자 APR이 그동안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되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줄었죠. 그죠?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있고 또 CPI 발표를 앞두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매수세, 그죠?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즉, APR이라는 종목은 기관에서 물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왜 팔고 있다 했죠? 제가 기관에서 증권사들의 어떤 락업 물량들, 그죠? 기관들의 락업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락업 물량을 청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3월 27일에도 실제로 2,300억 정도의 물량이 락업 물량이 풀렸어요. 4월 27일에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때도 2,400억 정도의 락업 물량이 풀립니다. 즉 기관들은 지금 청산해야 되는 물량들도 많은 상황에서 이런 유통 물량을 계속 늘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영상의 댓글에 엉터리 분석이다. 넌 뭐야 기관들 대량 매입했다. 넌 기관 매입 안 할 거라며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너 아니야 뭐야 기관 대량 매입했다. 엉터리 하지 마라. 이 사람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악플을 달아줘. 확인을 하고. 그죠? APR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들이 매집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들이 매집했나요? 매도했잖아요. 그죠? 매집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저한테 이런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는데 4월 9일날 어제 날짜로 기관들은 팔았습니다. 도대체 APR 종목을 어떤 기관들이 매집을 했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순매수를 봐야죠. 순매수. 전체적인 순매수를 봐야지 얘네들 조금씩 매수한 건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적어도 50억 이상, 100억 이상 들어와야지 매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순매수가 아니라 매도세로 전환이 됐는데 어떤 매수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이후에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JP모건에서 발표한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내일 주가 흐름이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연휴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날씨 좋은 이 쉬는 날에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APR 관련해서 내일의 주가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딱딱도사 김 대표를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APR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소통방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APR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우리 가족분들 APR 관련해서 안전하게 좀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APR 관련해서 CPI 발표 이후에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세, 외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가 매수세는 왜 들어올까요? 그동안에 외인들이 매수세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매수세를 가져가야 되는 시기에 이런 시장 이슈로 매도세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외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월 11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시간별로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소통방에 웬만하면 입장하시는 거 권장을 드려요. 물론 제가 이 소통방에서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APR을 주력 종목으로서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을 받으시는 거 권장을 드려요. 4월 11일부터 어떤 중요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승이 나왔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할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맥점들까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소통방에 입장하시 바라겠고,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800명 가까이 되는데, 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APR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더불어서 히든 후속주를 두 종목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자, 후속주는 제가 원래는 이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드려요. 보시면은 제가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지만 올해 4월달부터 7월달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두 종목만 지금 뽑았거든요. 찐또배기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우리가 3, 4개월 정도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 딱 두 종목만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들 추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이 있어요. 작년 10월 25일.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제 6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아요. 왜? 저는 투자 기간을 잡아드리거든요. 투자 기간. 이때 드렸던 종목의 투자 기간이 언제였어요? 이때 추천드렸을 때가 2023년 10월 25일인데 제가 투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잡아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6개월 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이제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매도 시기가 됐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드리는 거다.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냐?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두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6개월에서 1년 드렸고 몰빵 매수 금지, 하락에 눌린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해라 알려드렸죠. 작년 10월 25일날. 이제 5개월하고 1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이니까 그죠? 잠깐 보시면은 뭐 한미반도체 많이 보여드렸지만 작년 10월 25일날 이때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하락에 눌린 목자리에서 분할 매수해라 정확한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렸죠. 하락에 눌린 목자리가 딱딱 나와줬고, 자,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퍼센티지를 보면은 하락에 눌린 목자리에서부터 고점 자리까지, 신고가 자리까지 200% 넘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200%. 이런 찐또배기 종목들을 알려드렸어요.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도 10월 25일날 이때 알려드리고 나서 하락의 눌림목 자리가 정확하게 딱딱 나와줬고,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에서부터 최고점, 신고가 자리까지 자,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45%, 50% 육박하는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찐또배기 종목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4월달부터 7월달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두 종목 알려드릴 건데, 이 두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를 알려드릴 거예요. 정책 수혜주. 종목명은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정책 수혜주 드릴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정권의 어떤 맞대결이죠. 그 맞대결 안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보는 대장주 딱 두 종목을 선별을 했고, 우리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했었던 2021년 직전에 20년부터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이 있었는데, 그 대권 싸움에서 정책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뭐 CS윈드 이런 종목들 몇 퍼센트 올랐어요? 1000% 넘게 올랐습니다. 그죠? 하나솔루션도 5배 넘게 올라갔고요. 신성ENG 7배 넘게 올라갔어요. 이런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선 정책 수혜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전업투자자예요. 전업투자하고 있고, 저도 상위 1%입니다.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의 정규전 대회에서 참가했을 때 34위, 상위 1%에 해당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전체 사용자의 상위 1% 6,318위,
상위 1%입니다. 키움증권 전체 사용자가 800만 명이 돼요. 800만 명. 800만 명 중에 6천이에요. 키움 영웅전 대회에서는 34위. 전체 순위에서는 6,318위. 우리 가족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후속주들 실제로 입증이 끝났고, 그죠? 수익을 내드린 걸 보여드렸고, 이번에 알려드릴 종목도 찐또배기 종목으로 두 종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APR 대응을 받으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APR 우선순위 1번으로 대응 받으시면서 후속주까지 문자로 받아보시면 된다. 제가 원래 후속주 소통방에서 드리는데 문자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통방 입장이 한 이틀에서 한 5일 정도까지 좀 지연이 발생되고 있어요. 최근에 좀 더 빨라지고 있긴 한데 지연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후속주는 먼저 좀 받아보시라고 제가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주 문자로 받아보시고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링크까지 이틀에서 한 5일 이내로 또 링크까지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APR을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자, 주가 흐름이 최근에 썩 좋지가 않았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APR이라는 종목은 락업 물량이 너무나 많이 걸려있다. 3월 27일 날 87만 주 정도, 그죠? 88만 주 정도. 4월 27일 날 89만 주 정도. 요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2,300억, 2,400억. 뭐 지금의 주가로 따지면 좀 더 적겠죠. 지금의 주가로 한번 따져볼까요? 22만 2,500원이죠. 그죠? 22만 2,500원 곱하기 얼마죠? 89만 주. 4월 27일 날 2,000억이 좀 안 되네요. 1,980억 정도가 되네요. 그죠? 아직 4월 27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27일 주말이니까 29일 날 풀리겠네요. 27일이 주말이네요. 그죠? 주말이면 29일 날 풀릴 거예요. 그래서 4월 29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1980억 정도. 요 정도의 물량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관들은 지금 2,300억이 이전에 풀렸을 때 언제 풀렸어? 3월 27일 날 풀렸고 4월 29일 날 락업 물량 풀리는 기준, 현재 주가 기준에서 한 1980억 정도의 물량이 풀릴 텐데 요 정도의 대량의 물량을 어쨌든 간에 기관도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물량이 다 청산이 됐을까요? 3월 27일 날 풀렸던 물량이 청산이 안 됐다라는 거죠. 왜 청산이 안 됐을까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안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물량을 많이 던지긴 했지만 3월 27일 당시에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외인들과 개인들의 매집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물량을 받아냈어요. 받아냈지만 뭐 이때 연기금도 많이 사줬고요. 그죠? 연기금도 많이 사줬고 이러면서 물량을 받아냈지만 그 이후로는 기관에서 물량을 던지긴 했지만 락업 물량을 다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물량을 지금 당장 유통 물량에서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늘려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 얘네들은 락업 물량을 청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물량을 실어주겠죠. 그죠? 기관도 매수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4월 29일 날 락업 물량이 풀리기 직전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기관에서 매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매수세를 가져가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실어줘야지만 기관들이 물량을 털면서 락업 물량 정리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구도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매집을 할 텐데 3월 달에 풀린 물량조차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매수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려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CPI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CPI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JP 모건에서 예상하고 있는 CPI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증시 최대 2% 급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치고 가장 최고의 어떤 시나리오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증시 최대 2%는 작아 보이지만 나스닥이 2% 올라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나스닥이 3%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 대폭 등장 옵니다. 이해가 됐죠? 2%, 3%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의 경우에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냐? 우선은 JP모건에서 5가지의 증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시나리오가 너무나 많네요. 저는 5개를 다 볼 필요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4번째, 5번째는 이럴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3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3월 CPI가 전월 대비 0.2에서 0.3 사이로 집계되는 경우. 그죠? 0.2에서 0.3 전월 대비해서 이럴 경우에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JP모건에서 가장 높대요. 이게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 결과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최대 0.5% 오르거나 반대로 1%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이거는 좀 애매한 거죠. 0.2%, 0.3%, 요 정도로 집계가 되면은 CPI 지표가 뭐 떨어지거나 오르나, 그죠?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애매하네요. JP모건도 굉장히 애매한 어떤 발언으로 제시를 해주는데 저는 요 정도로 집계가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려하는 게 0.4가 넘어가는 거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요 정도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0.4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증시가 떨어지진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0.2 정도, 0.2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뭐 엄청난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약상승 정도는 나와줄 거다. 왜냐면 그동안에 불안감과 우려감으로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그동안에 좋았으면 떨어지겠지만 증시가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 약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CPI가 0.3에서 0.4 사이로 집계되는 경우. 요 정도. 자, 이 정도면은 약간 애매해요. 보합권 정도? 저는 보합권 정도 예상하고 또는 약하락 정도가 나올 수 있다. 약하락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며칠간 한 이틀 동안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약하락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0.3에서 0.4 이것도 좀 안 좋은 시나리오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CPI 지표는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제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기대하는 시나리오. 이게 이제 JP모건에서는 이럴 확률이 15% 정도라고 합니다. 시나리오가 5개니까 15%면은 뭐 낮은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0.1에서 0.2 사이로 집계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증시가 저는 폭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대치,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인플레가 좀 잡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그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또 높아질 수 있겠죠. 보시면은 0.1, 0.2 사이로 집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나리오의 확률은 15%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S&P 500 지수가 1.25, 1.75%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죠?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이 1.75%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폭등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APR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그죠? 연준에서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질 것이다. 요 정도의 어떤 수치가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6월 달에 높일 수 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시가 좋아지겠죠? 6월 달까지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가 이제 굉장히 낮긴 해요. CPI가 0.1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저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가능성이에요, 이게. 그죠? 가장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0.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2.5%로 낮아요. 근데 2.5%도 확률이 있다면 일단 봐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2%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가. 그죠? S&P 500 지수, 나스닥이 S&P 500 지수와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비슷하게 올라갈 거예요. 2% 정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까지 치솟을 것이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될 것이다. 무조건 금리 인하 한다는 거예요. 왜? CPI가 0.1 아래로 떨어지면은 완전히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2, 3월 달에 CPI 지표가 튀어 올라간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일시적이었기
있었던 어떤 결과다.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거다. 이런 게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가 100%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6월 달에 100% 진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0.2에서 0.3 나올 확률이 가장 크지만 저는 0.1에서 0.2 정도도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요 정도 수치 나와주면은 APR도 4월 11일 바로 내일 목요일날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가져갔을 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 오늘 저녁에 있을 CPI 발표라든지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의사록을 좀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가 또 소통방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영상은 오늘 저녁에 늦게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이 4월 10일 오후 2시 19분인데 저도 오전에 투표를 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녁 늦게는 제가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는 제가 여기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거고 내일 오전장 브리핑으로 바로 좀 올려드릴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어떤 안티분이 근거 없는 뭐 기관들이 대량 매입했다 이러면서 엉터리 분석을 해 욕했던 이런 댓글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댓글은 극소수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댓글들이 더 많아요. 보시면은 주가 떨어져도 확실한 내용을 주시니 의지가 됩니다. 도사님의 브리핑 매일 기다립니다. 딱딱 의리. 그죠? 이런 댓글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힘을 내서 연휴에도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딱딱도사님 정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대표님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대응 잘해서 매도 잘하고 싶습니다. APR 에코프로 딱딱도사님 영상만 믿고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항상 맥점 있는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힘을 낼 수밖에 없고 APR은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분들 수익 볼 때까지 도움을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APR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내일부터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좀 맥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히든 후속주 두 종목 문자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히든 후속주를 문자로 먼저 받아보시고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CPI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런 맥점들을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후속주를 먼저 받아보시고 APR 소통방에도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67번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후속주 보내드리고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